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라이트웍스의 그 전체적인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뭐 설정 등을 만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 창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이름은 뭐 원하시는 걸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001로 할게요.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최종적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영상의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촬영한 거에 맞춰서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24fps로 할게요. 이렇게 새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는 그 현재 프로젝트에 뭐 편집할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그리고 음악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임포트 창이 뜨죠. 그리고 상단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 그러니까는 뭐 옵션들을 확인하실 속성, 그러니까 옵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비디오나 오디오 항목 등에서 옵션들 세부 옵션들을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 720p 24fps로 돼 있죠. 프리 버전에서는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그러니까 고화질로 작업은 할 수 있지만은 아웃풋은 무조건 720p, 그러니까 1280 720 사이즈로 내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작업을 해야겠죠. 물론 프로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사이즈로 작업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사이즈로 내보내시면 돼요. 예, 기본 이걸로 하고 뭐 비트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레드에 대한 설정도 있고 레터박스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블랙 위아래로 블랙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컨버전스, 그리고 요게 이제 스테레오스코픽 3D죠. 이걸로 이제 작업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 버전에선 뽑아내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튼 뭐 메인만 아셔도 될 것 같고, 오디오 설정이 있고요. 필름은 뭐 해당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해당 필름에 대한 뭐 그런 옵션 같은데,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축적되는 데이터, 뭐 캐시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그 폴더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제 좀 여유가 되는 하드디스크로 지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기본값인 C 드라이브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동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 삭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라이트웍스 같은 경우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하나 작업을 하시다가 따로 저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가시면은 현재 이제 작업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아예 닫고 다시 열어도 그 작업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돼요. 뭐 작업을 다 끝마친, 그러니까 뭐 납품을 완료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삭제하면 되겠죠. 물론 차후에 다시 뭐 수정을 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겨두면 되겠지만은 그것마저 끝난 프로젝트는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파괴하죠. 예, 다시 01번 부르고, 좌측에는 이제 툴박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핀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제일 위에는 이제 뭐, 비디오, 캡처보드나 아니면은 뭐, 캡처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직접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임포트 창이죠. 이렇게 소스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임포트 창이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뉴 에디트는 실질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 창을 만드는 거예요. 브라우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파일을 불러오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임포트 창에서 그 편집에 사용할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 같이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컨텐트 창 얘가 열리면서 그 현재 불러온 파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얘네들을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보시려면은 빈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목별로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름을 그냥 클릭 후 엔터를 치시면은 요 밑에도 변경이 되죠. 됐고, 또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이미지들을 편집에 사용할 애들만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임포트 누르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네들만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네들을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빈스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나머지 애들 다 불러와줘요. 필요 없는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지워주면 되는데,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안 되고요. 컨트롤이나 시프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파란색이 되게 선택을 하시고, 하나만 지울 땐 컨트롤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 여기 딜리트 태그드 아이템 있죠. 얘들을 체크하고 딜리트 하시면 돼요. 로그 체크하시고 딜리트를 하셔야 돼요. 다 지워버렸다. 다시 불러야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로그를 가진 애들도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좀 임포트하고 그러면 이제 빈을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하고 여기선 다른 빈이 뜨는데 여기선 안 뜨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프로젝트 빈은 뜨는데 프로젝트는 뜨는데 네, 아무튼 뭐 필요 없는 빈은 지우시면 되고요. 딜리트하고 얘 같은 경우 클립스, 그리고 얘는 이미지 됐죠? 그리고 오디오도 하나 불러올게요. 더블 클릭으로 불러오시면 되고, 예, 사운드 불러와졌죠? 그래도 새로운 빈에 하나 넣어 놓을게요. 오디오. 맞다.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죠. 저 같은 경우 지금 3초로 돼 있는데 임포트 하실 때 보시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시면요, 그 해당 옵션들이 뜨고 비디오 항목에 보시면은 스틸스 듀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초단위고요. 기본값은 아마 60초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 3초로 해놨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변경을 하신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셔야 이렇게 3초로 지정이 되고요. 됐죠? 네, 이제 뭐 편집에 사용할 파일들은 다 불러왔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툴스에서요, Create a New Edit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에디트 창을 꺼낼게요. 그러면은 그 해당 에디트 창에 타임라인 창하고 그 에디트 창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에디트 프리뷰라고 하나? 아무튼 얘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웍스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지 맘대로죠, 지금 배치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창을 고정을 하시려면은, 핀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따로 이동이나 확대는 되네요. 이동만 못 시키네요, 이동만. 이동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을 해볼게요. 예, 컨텐츠 창에서 해당 클립을 직접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단축키를 설명을 하자면요.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고요. 그리고 요 CTI를 클립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A하고 S예요. A, S. 그죠? 그리고 언두, 리두는 그러니까 되돌리기는 컨트롤 Z, 그리고 다시 되돌리기는 컨트롤 Y를 누르시면 돼요. 예, 아무튼 예, 컨텐츠 창에서 이제 해당 클립을 좀 더 크게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프리뷰 창이 하나 뜨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재생을 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타임라인에 직접 드래그 하시면 되고, 아니면 특정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이제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보다가 나는 이 부분을 가져올 거야 그러시면은 마크를 하셔야 돼요. 가져올 부분을 마크를 하시면 되고, 인점이 있고요. 인점은 I, 아웃점은 O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사라지게 클리어하는 거는 단축키 P고요. 전체 마크가 사라졌죠. 이렇게 인점, 아웃점 찍고 있죠. 이 구간만 가져올 때는 여기 버튼이 있죠. Replace into the target edit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리플레이스하고 이제 인서트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 아이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레이스는 그냥 덮어씌기를 하고요. 그 해당 위치에서 덮어씌우기를 하고,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부분에 집어넣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뒤로 밀어요. 이렇게 뒤로 밀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현재 이제 프리뷰 창인데 여기 보시면은 에디터 창에도 마찬가지로 인점하고 아웃점이 있고, 얘는 좀 다르게 리무브예요. 리무브. 그러니까 인점, 아웃점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마크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마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리무브를 누르시면은 CTI가 위치한 상태에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우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delete the marked section이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내죠. 그러니까 단축키는 X고요. delete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잘라내요. 인점, 아웃점, Z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우고, 이 상태에서 AS로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A는 앞으로, S는 뒤로. 아웃점 지정하고 X를 누르시면 빈 공간을 없애요. 됐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편집 방법이고, 영상을
딱 6초까지만 놓을게요. Z를 눌러가지고 없애버리면 되겠죠. 6초까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미지를 붙일게요. 이들은 일괄적으로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붙이고요. 딱 3초씩이니까는 지금 6초에서 시작하니까 9초겠죠. 9초. 예, 이렇게 됐어요. 영상의 오디오는 시끄러우니까 삭제를 할게요. 지울 때는 아까 전에 Z를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다 지워버리죠. 비디오 항목은 안 지울 거니까는 비디오 트랙은 꺼주시고 이렇게 Z를 누르시면은 오디오 항목만 다 지워요. 오디오 트랙에 있는 것들만 켜주시고요. 됐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운드를 불러오기 전에 또 몇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요 길이를 조절할 때요.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를요. 해당 클립에서 중심,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 정도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좌우로 표시가 돼요. 이때는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해당 클립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앞이나 끝으로 가면은 약간 모양이 바뀌어요. 흰색으로 바뀌죠. 흰색이면서 디귿자 그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때는 뭐 그냥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아니고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때는 해당 현재 위치와 클립에서 그러니까 앞뒤 클립에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일 때는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다 같이 끌고 오죠. 양쪽 방향일 때는 이렇게 앞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영향을 주고요. 이걸 트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 상태는 이제 조인 언조인 상태? 지금 조인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언조인 상태는 이렇게 되고 조인 상태는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뭐 재생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한 프레임씩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편집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좀 제대로 안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러실 때는 컨트롤 Z를 누르시거나 조인을 누르시면 돼요. 원래 상태로 갈 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동을 할 때는 항상 클립 중간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A로 이렇게 인점 지정을 하고 A로 인점 그다음에 여기서 S 아웃점 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이동하죠. 아무튼 X 눌러가지고 빈 공간 없앨 수 있고 아이고 제대로 안 됐네요. 네, 아무튼 기본적인 편집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시 오디오를 불러올게요. 이제 오디오를 불러야겠죠.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프리뷰 창을 여시고 원하는 시간대만큼 이제 불러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노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서 가지고 올게요.
한 이 정도 가져오면 되겠네요. 하고, 예. 이것도 기네. 뭐, 이따가, 엔딩 크레딧도 넣을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 예, 됐죠? 오디오 볼륨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란색 선이 있어요. 여기, 오디오에 보시면 노란색 선이 있죠?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요 노란색 선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얘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추면은 이제 볼륨이 낮아지고, 높이면은 소리가 커지겠죠. 원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얘를 삭제를 어떻게 하지? 아, 바보네요. 오디오 웨이브 폼. 아무튼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뭐 오디오는 그렇게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어 볼게요. 올리고, 라이트 웍스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요, 그 디졸브 효과를, 그러니까 장면 전환 효과를 요 사이사이에 적용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구간도 이제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해당 클립 위치에서 이렇게 CTI를 위치시키고요. 하단에 보신 이펙트가 있죠. 이펙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닫고, 이펙트 창이 이제 열렸죠. 이 상태에서 카테고리에 보시면요, 비디오가 있고, 비디오 항목에 이제 그 해당 효과들이 있고, 오디오 항목도 있고요.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요 DVES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3D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화면 분할 같은 거, 쿼드 스플릿 스크린, 4분할 효과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DV를 적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해당 클립 좌측 상단에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펙트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트 창이 또 하나 열리고요. 그렇죠? 얘를 닫았을 때는 해당 클립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펙트 항목이 있고 이 세팅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크기를 스케일에서 적당히 키워주시고요. 마스터는 이제 비율을 유지하면서 키우겠죠. X만 키울 때는 X만 늘어날 거고요. 적당히 키워주고, 위치를 이쪽으로 맞출까요?
예, 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값을 여기에 맞춰 놓고 해당 속성들을 보면은 앞에 보시면은 이제 키프레임을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앞뒤로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고요. 키프레임 두 개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값이 이제 키프레임으로 두 개가 적용이 돼 있는 거죠. 뒤에 키프레임으로 가서 위치 값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은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뭐 이 상태에서 중간에서 뭐 따로 이제 값을 변경을 하시면은 키프레임 3개가 되겠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됐죠. 됐어요. 얘는 애니메이션 미러로 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확대되게 해볼게요. 다시 이펙트 창을 열고 DV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적당히 키우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적용을 하고요. 여기서 커지면 되겠죠. 뒤에 키프레임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값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3D 같은 거 효과를 주시려면 얘를 적용을 하시면 돼요. 3D DV를 적용을 하시면은 3D 효과를 하실 수가 있죠. DV 주고 얘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확대가 됐으니까는 얘는 축소가 되게 해볼게요. 많이 키워놓고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고요. 뒤에 키프레임으로 가서 축소를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적당히 키우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를 작은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미리 이제 이미지를 제대로 작업하신 분들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뒤에 클립은 좀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줄게요. 오디오는 잠그고 오디오를 잠그는 이유가 오디오도 안 잠그면은 요거에 맞춰서 얘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쪽일 때 있죠. 요 해당 방향일 때 얘도 똑같이 효과가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잠가놓고 쓰시는 게 편해요. 적당히 늘려주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늘려주고요. 얘 같은 경우 다시 축소되면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키워주시고 키프레임 적용을 하고 끝에 키프레임으로 가서 축소를 해주면 되겠죠. 블랙이 안 나오게. Night people, 예,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고 장면 전환 효과를 줄까요? 예. 장면 전환 효과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드래그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당 클립의 끝 아니면 그 사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이렇게 정확하게 CTI를 위치시킨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적용이 돼요. 아무튼 요 애드 이펙트 창에서 카테고리에서 보시면요, 믹스가 있고요. 얘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선 트랜지션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라이트웍스에서는 믹스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있죠. 보시면은 블렌드부터 뭐 디졸브, 루마 와이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푸시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디졸브를 적용을 해볼게요. 얘를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끝에 적용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사이에는 이제 자동으로 되게 이렇게 더블 클릭 이동을 하고 더블 클릭 한꺼번에 되나? 안 되네요. 아이고. 더블 클릭 가서 또 더블 클릭 가서 더블 클릭 가서 더블 클릭 됐죠? 좀 더 천천히 나오게 하려면은 끝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 잡고 이렇게 드래그.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졸브 효과를 줘야 되는데 뭐 아까 전처럼 여기다 키프레임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오디오 1에만 효과를 적용을 했는데 둘 다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거 말고 여기 애드 이펙트 창에 보시면요, 이제 오디오 있고 올을 클릭을 하시면은 크로스페이드가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드래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해줘도 되겠네요. 더블 클릭으로. 네, 적용이 됐죠. 얘도 좀 이렇게 뒤로 밀어가지고 천천히 나오게 할게요. 예, 됐어요. 이렇게 효과 이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를 넣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애드 이펙트에서요, 비디오에 보시면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스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뭐 크롤롤 타이틀스가 있고요. 지금 제목이니까 이제 타이틀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클립에 이렇게 녹색 버튼이 생기고 이렇게 글자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얘네들은 이제 중복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 중복돼서 효과가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가 이제 프리 버전인데 무비 메이커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뭐 레이어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트랙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타이틀도 글자도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좋고, 당연하겠죠. 뭐 프로 버전에선 그러니까 뭐라고 해, 익스포트만 다르고 거의 뭐 프로 버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튼 쭉
라이트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한글이 제대로 입력이 안 돼요. 보시면은 한글을 아무리 쳐도 어디였냐? 내가 안 오네요. 일단 한글을 아무리 쳐도 입력이 안 돼요. 영어는 잘 입력되는데 한글은 입력이 안 되고 약간 꼼수를 부리자면은 뭐 어떤 것이나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세문서를 열어가지고 메모장에서 글씨를 입력을 하고요.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붙여넣기 하면 글씨 한글 입력되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미리 텍스트를 다 쳐놓고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폰트에서 한글 폰트로 이제 원하시는 폰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체로 해볼까요? 서울 야경이니까 서울체. 사이즈 적당히 키워주시고, 그죠? 여기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뭐 테두리도 지정할 수 있고 그림자도 줄 수 있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 효과도 따로 이제 글씨별로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네요. 글씨가 써지는 것도 있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네요. 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글씨가 나오고 글씨에 사라진 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바뀌게. 예. 어디였냐? 예, 오파서티에 키프레임을 줘볼게요. 지금 키프레임을 0 상태에서 줄게요. 0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주고 그러면 이제 앞뒤로 00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중간에서 이제 키프레임을 하나 같은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확인하시면서 여기서는 100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끝에서 또 100을 입력을 하시고 사라지기 전에 0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러면은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고 텍스트가 사라지고 예, 이렇게 되겠죠. 요 키프레임 간격은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좌측 마우스 버튼으로 이동이 안 돼요. 우측 마우스 버튼이요. 됐죠? 키프레임 간격이 넓으면은 그만큼 천천히 나오고 좁으면 빨리 나오겠죠.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마찬가지로 포지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 다 줄 수 있겠죠. 키프레임 되니까. 예, 제목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요 뒤에 이제 저희 엔딩 크레딧을 한번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예, 이제 엔딩 크레딧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여기 애드 이펙트 창에 보시면은 롤이라고 있죠. 얘가 이제 그거고요. 크롤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서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니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글씨들이에요. 롤은 엔딩 크레딧이고요. 여기 블랙 있는 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FX 트랙이 생기고요. 여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멀리까지 있는 거는 요 해당 프로젝트 끝까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길이가 있는데 여기서 지정이 되나?
프로젝트 길이를 모르겠네요. 어디서 프로젝트 시간을, 여기구나. 아닌데? 아무튼 뭐 전체 그 프로젝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잘라줄 필요가 있겠죠. 뭐 적당히 요 끝에 맞춰가지고 S로 이동을 하시고 오디오는 꺼주고 Z를 눌러주시면 끝에 잘리죠. 대신 얘가 이제 원래 키프레임이 여기서 저 끝에까지 있었는데 중간에 잘렸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키프레임인데 그 값이 그 중간까지만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에 보시면은 이펙트 에디트 창이세요. 포지션에 보시면은 프로그레스라고 있는데 얘를 100%로 해주시면 돼요. I love and die are night people. 이렇게 나오죠. 글씨를 또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글씨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쳐놨어요. 얘를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서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되죠. My love and I are night people.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는 요 길이가 글씨보다 그러니까 글씨는 많은데 요 롤의 길이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적당히 늘려주시고 Restless. 그럼 끝에 키프레임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끝으로 적당히 Love 늘려주시면 and I are. 또 맞춰서 이동을 해줄게요.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면은 같이 이동돼요. 자, 딱 끝에 맞춰주면 돼요. 조인 누르고 My love and I are night people. 폰트를 바꿔줘야겠네요. 폰트 예, 일관성 있게 남산체 My love and I are night people. We like the restless neon. 됐죠? 예,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은 인점하고 아웃점을 끝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끝에 보시고 S 눌러가지고 아웃점 지정을 해주시고 인아웃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정을 안 하면은 지정을 안 하고 렌더링을 했을 경우에는 요 프로젝트 전체 시간을 렌더링 걸어버려요. 지금 30분 정도로 이제 돼 있는데 얘를 전체를 걸어요. 이 프로젝트 시간 어딨지? 모르겠다. 여기있네. 아무튼 여기있나?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점하고 아웃점을 지정을 해주셨으면은 요 에디트 창에 보시면요 톱니바퀴 모양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디였냐 익스포트 여기 있죠. 익스포트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오히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바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 H264 MP4
이해하셨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익스포트 설정이 뜨고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최고 화질로 하면 되니까 720p 24프레임. 그리고 얘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Use Marked Section. 그러니까 지금 인아웃점 잡은 부분만 렌더링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을 해주셔야죠. 서울 저 같은 라이트. 예, 이렇게 이제 다 지정을 하셨으면은 유튜브에 업로드도 되네요. 바로 되나? 아무튼 스타트를 누르시고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걸리죠? 이렇게 렌더링이 걸렸고, 이제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죠? Night people, my love and I are night people. 뭐 지금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이미지 화질이 원래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좋은 화질로 사용을 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제대로 표시가 되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이트웍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 편집을 했고요. 뭐 지금 저도 이제 전체 기능을 다 써본 건 아닌데, 뭐 트랙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비디오 1, 비디오 2 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가지 다중 트랙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효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편해요. 뭐 밑에 뉴스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자막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바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효과도 뭐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예, 이상이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뭐 영상 강좌들 그런 것들은 또 차후에 라이트웍스로 만들어 보고, 예, 추가로 더 업로드를 할게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